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가 알려주는 이야기 서정영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밌는 또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바로 요즘 가장 핫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프로그램 언어 중에 하나죠. 파이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파이썬? 파이썬 요즘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 아들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파이썬을 교과목으로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용하게 현재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도 활용되고 있는 아주 소위 말해서 핫한 언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개의 시간과 몇 개의 강의와 몇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파이썬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파이썬이 어떻게 기원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파이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게 비단뱀 또는 능구렁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에게 파이썬을 이제 능구렁이 언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파이썬이 유명해진 거는 이제 뭐냐면 그리스 신화죠. 이제 아폴로가 이제 델파이 신전에서 이제 파이썬을 죽이는 그런 신화에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좀 잠깐 우스운 얘기지만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한 이제 코미디의 주인공에 기반해서 귀도반 로썸이라는 분이 이제 1991년도에 이제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활용성이 높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면서 참 재밌죠. 이름을 거기 TV 코미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주인공 기반으로 해서 파이썬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능구렁이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거죠. 근데 아주 좀 약간의 해악이 있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자바도 제임스 고슬링이 자기가 즐겨 마시는 커피의 원산지를 기반으로 한 것처럼요. 그럼 우리가 파이썬을 왜 쓰는지,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왜 써야 되는지를 한번 좀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어요. 파이썬이 장점이 있고, 물론 파이썬이 아닌 다른 언어들도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아니면은 C도 그렇고, 여전히 활용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 지금 파이썬의 장점을 몇 가지 들면은, 첫째, simplicity, 그러니까 굉장히 간결합니다. 문장을 굉장히, 신텍스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축소해서 짧게 쓸 수 있게 해뒀어요. 나중에 코드를 보시면 알겠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코드를 만들 수 있어서 전체 코드 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efficiency, 이제 효율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특히 파일 IO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장점을 나타내는 언어예요. 물론 이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 쓰이는데 메모리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코딩할 때도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 다음에 쉽다. 처음 접하는 사람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은 이제 여러 언어를 접한 경험이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언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readability,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 읽기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구조가 심플하게 아까 돼 있는 것처럼 말씀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가져다 쓰면 된다. 이런 얘기죠. 모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또 파이썬의 이제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장성,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모듈들, 뒤에 우리가 예제에서도 쓰겠지만은 여러 가지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물리, 과학, 그 다음에 또는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라스베리파이 같은 데서 이제 IoT 장비를 제어하는 이런 모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통계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요즘 많이 하는 머신러닝 같은 것들도 이제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와 그 다음에 모듈들을 그대로 사용만 할 수 있게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이런 에코시스템, 이런 환경을 구축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거는 오픈소스, 무료.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 생태계를 갖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파이썬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제 파이썬을 배우기에 앞서 갖고 우리가 먼저 프로그램 언어의 두 가지 대표적인 형태가 있죠. 인터프리터 언어와 컴파일러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많이 비교를 하죠. 완전히 다른 방식이니까요. 근데 파이썬은 어디에 속할까요? 파이썬은 인터프레터 언어에 속합니다. 인터프레터 언어라는 건 뭐냐면 소스 코드를 이제 실행할 때 한 줄 한 줄 단위로 실행 단위에서 이제 실행이 돼요. 그에 반해서 컴파일러 언어 같은 경우, C 같은 경우는 먼저 코드를 한 다음에
컴파일 과정을 거쳐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익스큐션 파일을 만들어서 그 실행 파일을 갖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장점을 갖고 있죠. 빠른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걸 고치기가 되게, 번거롭죠. 고쳐서 다시 하고, 에러를 잡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실행해 봐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터프리터 언어는 굉장히 적은 리소스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기, 소스 코드를 분석하고 에러를 잡기 좋죠. 그러나 역시 실행할 때마다 한 줄 한 줄 한 줄 하다 보니까 실행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제가 프로그램을 배울 때는 인터프리터 언어는 리얼타임 환경에서 못 쓴다.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이거를 인터프리터로 하다가 보면은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런 환경도 이제는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하드웨어가 발전하고 있고 메모리와 CPU가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은 구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파이썬이 이제 같은 인터프리터 언어들이 확장되는데 좀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파이썬이나 루비 또는 예전에 제가 배웠던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것들이 이런 대표적인 인터프리터 언어에 속하죠. 컴파일러는 말씀드린 C라든지 뭐 C++ 같은 언어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이번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코스에서 파이썬 과정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파이썬 언어의 기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근데 제가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해보니까 너무 이게 자세히 들어가니까 장이 10개 정도 되고 하니까 뭐 약간의 지겨워하시는 분도 계셔갖고 이번에는 그 다음에 워낙 이제 파이썬의 기초 과목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책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저는 포커싱을 주로 프로젝트 실제 활용, 실사구시 우리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정혜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실사구시 우리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위주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 랭귀지에 대한 설명은 아주 좀 함축적으로 꼭 엑기스 부분만 해서 5에서 7장 정도로만 우리가 설명을 하고 바로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가 실행할까요? 자, 이제 먼저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는 파이썬을 갖고 클래스를 갖고 파일을 읽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외부 파일을 읽고 하는 건데 이름은 자판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은 먼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이제 커피 자판기를 하냐 과자 자판기를 하냐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자판기를 선택하면 동전을 넣으세요 하면은 동전을 이제 넣으면 그 금액이 이제 들어가고 100원짜리 금액이 들어가고 금액 선택하면 지불이 되는 형태예요. 다시 동전을 넣어주세요 하면은 넣고 다시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클래스라는 개념이랑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또 파일 IO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외부 파일을 읽어오고 외부 정보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할 프로젝트는 파이 게임이에요. 게임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해 보면은 우리가 파이 게임의 유명한 거죠. 에일리언이라는 거죠. 외계인 침범해 갖고 이제 외계인들을 외계 우주선들을 포를 쏴서 맞추는 우리가 아주 전통적인 게임이죠. 이런 게임의 코드를 분석하면서 파이썬으로 게임을 만드는 것도 한번 같이 배워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할 것이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또 하나 준비했는데 그 프로젝트는 바로 수학과 물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미사일 탄도 추적, 사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미사일 요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결국 미사일의 궤적들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포물선 추적하는 걸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역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이제 외부에 물리 수학 계산하는 그래프를 표현하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우리가 그걸 갖고 원하는 물리 수학 문제 공식을 풀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좀 공식은 따분하지만 공식이 어떻게 구현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좌표에 속도를 넣고 Y 좌표에 속도를 넣으면은 이 포물선이 그 비행체가 날아가는데 속도와 그 다음에 거리 그 다음에 시간 그런 것들이 이제 구해지는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프로 이제 표현해 주는 것 같이 이제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하나의 프로젝트는 이제 우리가 요즘 매시업이라고 하잖아요. 매시업이라고 해서 오픈 API들 여러 군데서 정보를 API로 오픈 API로 해주는 데가 많습니다. 서울시도 있고요, 네이버도 있고, 구글도 있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하철 역사 주변에 편의 시설을 찾아오는 그런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3호선이다 예를 들어서 3호선을 선택하면 우리가 서울시의 오픈 API에서 3호선에 해당되는 역사들을 갖고 와요. 그거를 갖고 와서 그 중에서 역사를 하나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선릉역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선릉역을 선택하고 거기다가 검색어를 넣으면 네이버의 오픈 API를 통해 갖고 우리가 거기에 있는 인근 지역을 찾아서 또 보내줘요. 편하죠? 우리가 검색어를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이라고 해서 넣으면은 그 편의점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서 보내줘요. 이런 내용들을 다 여기서 오픈 API,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죠. 심지어는 거기를 클릭하면 그 상세 정보, 주소 정보라든지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지도 API도 있거든요. 지도에다가 그 좌표를 각공값을 해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편의점을 찾는 거를, GUI, 파이썬의 GUI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것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자,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IoT 뭐죠?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우리가 라스베리파이 보드를 이용해서 파이썬을 이용하고 그 안에 우리가 플라스크라는 웹 서버와 파이썬 구문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모바일 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도락을 닫는다든지 연다든지 아니면 전원을 끈다든지 켠다든지 이런 아주 프로토타이핑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은 내용들을 갖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요. 만약 이 파이썬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호응이 좋으시다면 제가 머신러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내용들 아니면은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 이런 내용들도 같이 앞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여태까지처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까지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 꼭 구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